안녕하세요. 이제 날씨도 쌀쌀하고 오후만 되면 어둡고 가을이 점점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11월이 되니까 한참 대학 입시를 치르던 예전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과학고나 대학 입시 수시 원서를 접수하고 발표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수시 1차 발표가 나서 면접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대학교도 요즘 시험기간이어서 우리 아들이 벼락치기 공부를 하느라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고등학교 때가 더 편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나름 힘든 시간도 있었는데 그런 걸 다 잊어버렸는지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모습이 대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학 입시와 저희 아이의 고3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친한 언니. 이제 학령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대학 정원은 아직도 그대로이고 정시 비율이나 의대 정원은 늘어난다고 하고 약대 입시도 부활을 한다고 하니까 최근에 강남권에서는 뛰어난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일반고를 지원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 새로운 입시안을 내놓고 또 올해부터 당장 블라인드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이번 해에는 입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려서 많은 부모님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입시와 교육 정책은 너무 변화가 심해서 작년과 올해의 입시가 또 다르고 우리 둘째가 치를 2025년 이후의 입시에서는 특목고를 없애고 대입도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변하고 또 서술형 문제들이 출제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벌써부터 겁이 나요. 우리나라 입시는 너무 복잡해. 왜 자꾸 변하는 거지? 이렇게 불평만 할 수도 없는 게 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다가온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변화하고 양극화되고 있어서 어떤 평등한 기회라든가 문이과를 막론한 다양한 교과 공부, 또 문제를 푸는 공부보다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려는 그런 기조에서 이런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할 때부터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학교를 찾아서 이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특목고를 가는 게 유리할지, 또 무슨 교과를 선택하고 수능에서는 또 무슨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는 자체가 입시가 공정하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올 때 이미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 이렇게 나뉘어서 선발을 했고 배우는 교과 과정도 학교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실력차가 존재한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까지의 입시가 고교 프로파일 때문에 공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블라인드를 해서 모두 평등하게 평가하겠다, 이런 건 좀 모순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는 지금 당장 입시를 치를 고등학생이 없어서 제가 체감하는 이런 문제점은 지금 고등학생들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에 비해서 훨씬 덜 할 텐데요. 그래도 입시를 치러본 사람으로서 어떤 입시 정책 변화가 있을 때는 학부모님들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발표를 했으면 하고 또 교육과 입시에 있어서 정치적인 면이 개입이 되지 않고 충분히 납득이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변화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학생들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고 입시에 유리한 요령을 연구하는 것보다 실력이 있고 공부를 제대로 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입시가 공정한 입시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저희 아이의 고3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입시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되도록 나 때는 말이야 같은 스타일의 이야기보다는 현재 입시를 치르거나 앞으로 치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게요. 친한 언니.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과학고는 2학년 때 조기 진학, 조기 졸업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같은 학년의 친구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미리 조진이나 조조를 해요. 같이 입학해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중에 일부가 먼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거죠. 고1 성적으로 조진, 조졸 대상이 결정이 돼서 아무래도 미리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와서 1학년 때 좋은 성적을 받은 친구들이 유리해요.
1학년 때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2학년에 가서 성적이 올랐다 해도 조기 진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거든요. 마치 같은 직장에 들어왔는데 누구는 먼저 승진하고 누구는 안 되는 그런 사회생활을 아이들이 미리 경험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잠깐은 마음이 아팠을지 몰라도 친구들이 합격을 하면 축하도 해주고 잘하는데도 떨어진 친구들을 보면 좀 긴장을 하면서 3학년에 올라가는 겨울방학을 맞이했어요.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부턴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으로 어떤 대학을 갈지 계획을 좀 세워야 하는데요. 수시로 갈 경우 아직 고3 1학기 내신이 남아있지만 사실 고3 한 학기 성적을 올린다 해도 전체 내신의 평균에는 큰 변화가 없어서 거의 고2 2학기 시험이 끝나면 대략 어느 대학에 수시 원서를 써야 할지 라인이 잡혀요. 물론 평균에는 큰 변화가 없어도 3학년 내신이 상승 곡선이면 확실히 수시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일반고의 경우는 모의고사 성적도 중요해서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더 잘 나오면 정시에 비중을 두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그래도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다 비슷하거나 또 둘 다 잘 나오고 그럴 경우에는 둘 다 버릴 수가 없어서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준비하는 학생들이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저희 아이 역시 내신이 주가 되는 수시로만 대학을 가자니 눈높이가 좀 안 맞고 모의고사가 잘 나와도 정시에 비중을 두기엔 또 수능과는 전혀 교육과정이 일치하지 않는 과학고의 3학년 1학기 내신이 아직 남아있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3학년 1학기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같은 내신 공부에 비중을 두면서 과학 특기자 전형을 준비했고 수능은 최저만 맞출 수 있는 논술 같은 전형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연대 과학 특기자 전형이 없어졌고 논술도 최저가 없어져서 과학고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준비하기에는 더 수월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저희 가족은 이미 고3 수험생 가정의 분위기로 진입을 해서 저는 겨울방학 동안 아이의 체력에 최대한 신경을 썼어요. 저희 집 둘째는 오빠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또 오빠의 합격을 기원하는 내용을 쪽지에 적어서 헬륨 풍선에 매달아서 하늘에 띄우기도 했어요. 신기하게도 그때 적은 우리 둘째의 소원이 그 다음에 다 이루어져서 저희 가족은 그 이후로도 계속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서로의 소원을 적은 쪽지를 헬륨 풍선에 붙여서 날리고 있답니다. 또 그해 12월 31일 밤에 우리 남편이 갑자기 명동성당에 가자고 해서 우리 가족 모두 밤늦게 명동성당에 가서 아기 예수님 인형을 안고 가는 신부님들의 행렬도 보고 난생 처음 미사도 드리고 왔는데요. 아이가 고3이 되면 확실히 종교적으로도 더 많이 의지하게 돼서 신앙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절실하고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겠죠. 고3 시작. 그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저희 아들은 진짜 고3이 되어서 다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고 남은 2번의 시험을 봤는데요. 저희 아이가 다녔던 과고 같은 경우는 수시 중심으로 입시가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신으로 거의 대학을 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매번 시험을 수능처럼 생각하면서 치른 것 같아요. 과학고뿐만 아니라 일반고에서도 수시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거의 상황이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정시에 집중하는 학생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수시 준비를 어느 정도 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가려면 그 내신으로는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중간에 정시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서 고등학교에 오면 일단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그 점수 때문에 힘들어해요.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내신을 위한 시험만 본 게 아니고 시험이 끝나면 바로 수행이 쏟아져 나오고 독서도 해야 하고 봉사활동도 가야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해야 하고 과제 연구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과학고의 경우는 주말이나 방학 때 대학에 가서 R&E 같은 연구 활동도 했고 제주도 지질탐사 여행이라든가 미국의 이공계 대학 탐방 그리고 서울권 과고 학생들끼리 치르는 체육대회도 하는데요. 3학년 1학기 때도 수시를 생각하다 보니 내신 이외에도 여러 활동들을 마무리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래도 1학기 마지막 기말고사가 끝나니까 저는 긴장도 좀 풀리고 해방감도 느꼈는데요.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앞으로 대학 입시 공정성 방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과 생기부 글자 수가 축소된다고 하고 2024년 입시부터는 자율 동아리나 소논문 그리고 개인 봉사활동도 대입에 미반영되고 수상 실적이나 독서 활동은 생기부에 기재는 돼도 대입에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성적이 가장 중요해져서 결국 모든 전형이 교과 전형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소수의 목소리도 있지만 저는 정말 대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저희 아이 때는 아이들이 자율 동아리도 몇 개씩 하고 대회란 대회는 다 준비하고 봉사활동도 리더십이나 배려, 나눔 이런 내용들을 담은 활동을 찾기 위해서 고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생기부 장수가 몇 장인지 그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니까 그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도 없었고 입시를 치르고 보니까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는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을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활동과 학생 개인의 진로 활동, 그리고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생기부엔 학교에서 아이들이 단체로 활동한 내용들, 그러니까 같은 학교의 학생이면 모두 같은 내용으로 적혀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많은 것들이 간소화되면 정말 필요한 내용, 개인의 역량을 담은 의미 있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생기부에 기재가 돼서 자소서나 추천서가 없어져도 생기부가 자소서를 대신하고 세특이나 담임선생님의 코멘트가 결국 추천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